평생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팠던 적 한 번도 없으신가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던 기억 정말 하나도 없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속고 참 많이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겁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누군가는 처음부터 저 사람 조심해야 돼 하고 알아챘다는 겁니다. 나는 몇 년을 사귀고 나서야 그 사람 본성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만나고도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하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체 뭘 봤길래 그렇게 빨리 알았을까요? 사실 우리도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하는 직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사람을 너무 의심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후, 몇 년 후에 그 사람 본성을 알게 됩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그때 그 느낌을 믿을 걸.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기려 해도 어딘가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인 척해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본성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본성을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첫 만남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겪으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람 보는 게 어렵고 자꾸 속는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놓쳤던 5가지가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몸이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가지는 그걸 보는 순간 그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또 속고 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편안해지는 이야기, 성장하는 시니어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약한 사람을 대하는 손. 사람의 본성은 자기보다 힘없는 존재 앞에서 가장 솔직해집니다. 65세 영자 씨는 독서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과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조심스러웠지만 그 사람이 먼저 말을 잘 걸어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주문할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종업원을 부르는 방식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기요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탁탁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종업원이 못 들었는지 오지 않자 이번엔 손가락을 높이 들어 까딱까딱 흔들었습니다. 마치 개를 부르듯이 말입니다. 영자 씨는 그 순간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종업원이 왔을 때도 그 사람은 메뉴판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거 빨리 주세요 하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나 수고하세요 같은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자 씨한테는 계속 웃으며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밥을 먹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한테도 똑같이 할 거라는 걸. 사람의 본성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상사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친절합니다. 그건 본성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하지만 자기한테 아무 이득도 안 되는 사람,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그때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70이 넘은 철수 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와 산책을 하다가 길고양이를 봤습니다. 철수 씨가 고양이 귀엽네 하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맞추려고 던진 건 아니었지만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한 건 분명했습니다.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 그냥 지나가는 고양이인데.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 나 고양이 싫어해. 더럽잖아. 철수 씨는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싫어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 짓도 안 한 작은 동물한테 돌을 던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후로 철수 씨는 그 친구를 조금씩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 뒷말을 자주 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고양이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뒤에서 자기 말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종업원한테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동물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사람, 청소하시는 분,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조차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본성이 이미 손과 말투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권력 비대칭 상황에서의 진짜 자아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우위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 인간성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영자 씨와 철수 씨는 그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이 하는 행동을 봤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 사람을 부르는 손, 돌을 집어던지는 손, 함부로 툭툭 치는 손, 그 손이 보여주는 건 말보다 정직합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말보다 손을 먼저 보세요. 밥 먹을 때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길에서 약한 동물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한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게 진짜 본성입니다. 그런데 손이 보여주는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둘째, 공간과 물건을 대하는 손.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 물건을 어떻게 짚는지는 그 사람이 남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70세 명희 씨는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사람과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그 사람이 명희 씨 가방을 옆으로 조금 밀어놓고 자기 물건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물건은 테이블 한가운데 넓게 펼쳐놓으면서 명희 씨 컵은 구석으로 밀어놨습니다. 명희 씨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으려고 하니까 거기 내 가방 있어 하면서 자기 자리를 전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는 그날 차 한 잔 마시면서 계속 불편했습니다. 왠지 자기가 손님이 아니라 침입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명희 씨는 그 사람과 동네 모임에 같이 갔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다 같이 간식을 먹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손을 뻗어 큰 걸로 집었습니다. 그러고는 2개를 더 집어서 자기 앞에 놓았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작은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하는 사람이구나. 공간을 대하는 태도와 물건을 짚는 손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 자리만 넓게 쓰려는 사람, 공동의 물건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져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만 생각합니다. 67세 경자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창회 모임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한 친구가 계속 큰 접시를 자기 쪽으로 당겨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기 불편할 정도로 말입니다. 경자 씨가 이거 좀 가운데로 놓을까? 했더니 그 친구가 나는 이게 더 편해 하면서 그대로 뒀습니다. 자기만 편하면 되는 겁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모임비를 거둘 때도 문제였습니다. 늘 현금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에 준다고 했는데 정작 다음번에도 또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면 그냥 고맙다고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경자 씨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그 친구 몫까지 계속 부담하게 됐습니다. 손이 하는 행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물건을 집을 때, 자리를 차지할 때, 공동의 것을 나눌 때, 그 손이 자기 것만 먼저 챙기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식탁에서 큰 것만 골라 먼저 집는 손, 공동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차지하는 손, 돈 낼 때만 뒷짐지는 손, 그 손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사람의 이기심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무의식적 소유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것, 큰 것을 보는 순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본능이 손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손이 가다가도 멈춥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손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은 나중에 합니다. 명희 씨는 이제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차를 마실 때, 같이 앉아 있을 때 유심히 봅니다. 그 사람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말입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어떤 걸 먼저 집는지, 자리에 앉았을 때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 공동으로 나눠야 하는 물건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만 넓게 쓰는 사람은 나중에 다른 것도 자기만 챙깁니다. 큰 것만 골라 먼저 집는 사람은 나중에 이득이 생겨도 자기만 가져갑니다. 돈 낼 때만 피하는 사람은 나중에 힘든 일이 생겨도 피합니다. 손이 보여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손이 보여주는 본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셋째, 말과 행동이 다른 손.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68세 미숙 씨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만난 사람이 우리 집에 좋은 약이 있는데 가져다 줄게 하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자기 집에 좋은 약이 있다는 겁니다. 미숙 씨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그 약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났을 때 미숙 씨가 저번에 말한 그 약 말이야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맞다. 내가 깜빡했네. 다음에 꼭 가져올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그 후로 그 사람 말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손이 보여주는 본성입니다. 말로는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건 상대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기억하고 실천합니다. 깜빡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겠다고 말만 하는 사람과 실제로 손을 내미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손을 움직이는 건 진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도와주겠다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 깜빡했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는 사람, 그 사람들의 손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예로부터 말과 행동의 일치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거짓입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는 말은 공허합니다. 진짜 사람은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순자 씨와 동욱 씨, 미숙 씨는 이제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말할 때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려봅니다.
정말 손이 움직이는지를, 말대로 행동하는지를, 약속을 지키는지를,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좋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감동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의 손을 보세요. 정말 도와주려고 손을 내미는지 아니면 말만 하고 손은 가만히 있는지, 그게 진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넷째, 화가 났을 때 거칠어지는 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화가 나는 순간 손부터 거칠어집니다. 70세 정혜 씨는 평소 웃는 얼굴이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친구와 둘이서 찻집에 갔다가 이상한 걸 보게 됐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는데 그 친구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탁자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걸리는 거야? 정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종업원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그 친구는 계속 짜증을 냈습니다.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메뉴판을 툭툭 치면서 말입니다. 정혜 씨는 그날 이후로 그 친구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늘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자기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얼굴을 찌푸리고 물건을 탁탁 소리나게 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화났을 때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손은 화를 숨기지 못합니다. 물건을 툭툭 놓는 손, 테이블을 치는 손, 문을 세게 닫는 손, 그 손이 보여주는 건 감정 조절을 못하는 본성입니다. 66세 태수 씨는 복지회관에서 알게 된 사람과 윷놀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기 시작하니까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육가락을 탁탁 소리 나게 내려놓고 나중엔 육판을 손으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아, 오늘 되는 게 없네. 그 후로도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거칠게 다뤘습니다. 의자를 끌 때도 쾅쾅 소리 나게 끌고 컵을 놓을 때도 탁 소리 나게 놓았습니다. 실제로 몇 달 후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다가 상대방 어깨를 밀친 일이 있었습니다. 72세 영숙 씨가 본 사람은 처음엔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주차장에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다른 차가 그 사람 차 옆에 좀 가깝게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차 문을 쾅 닫고 옆차 문손잡이를 손으로 탁탁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해? 며칠 후 동네 모임에서 그 사람 의견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갑자기 자기 가방을 확 잡아채듯이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문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영숙 씨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손이 먼저 거칠어지는 사람이라는 걸. 심리학에서는 분노 표출 방식이 그 사람의 공격성 수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물건을 통해 화를 내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뿐 속에는 공격성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건을 치지만 언젠가 그 손이 사람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숙 씨는 이제 누군가와 오래 사귀기 전에 그 사람이 화났을 때를 꼭 한번 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는지 아니면 거칠게 다루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화났을 때 손이 거칠어지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물건한테 화를 내지만 나중엔 사람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손이 보여주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손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본성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5째, 남의 불행에 반응하는 손. 남의 불행을 듣고 손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7세 순복 씨는 이웃에 사는 사람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집도 가깝고 나이도 비슷해서 자주 왕래했습니다. 어느 날 순복 씨가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에이, 별일 아닐 거야 하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순복 씨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동네 모임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웃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복 씨 건강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순복 씨가 큰 병 걸린 것 같대. 정밀 검사 받는다면서 마치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순복 씨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불행을 듣고 속으로 좋아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소문내면서 즐겼다는 걸. 남의 불행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안타까워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을 여기저기 퍼뜨리면서 즐깁니다. 이런 사람들의 손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남의 불행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비비거나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마치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74세 병철 씨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병철 씨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동창회에서 했더니 한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위로해줬습니다. 아이고, 힘들었겠어. 많이 속상하지? 그런데 그 친구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말로는 위로하는데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자꾸 움직였습니다. 손을 비비면서 그래서 얼마나 손해봤어? 하고 자세한 걸 계속 물었습니다. 병철 씨는 대충 얼버무렸는데 그 친구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집은 괜찮아? 빚은 없고? 마치 더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병철 씨는 그 후로 그 친구한테 개인적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후에 다른 동창한테서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너 요새 많이 힘들다며? 그 친구한테 들었어. 그 친구가 병철 씨 이야기를 여기저기 다 퍼뜨리고 다닌 겁니다. 심지어 없는 이야기까지 보태서 말입니다. 남의 불행에 손뼉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손뼉을 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손의 움직임이 그걸 보여줍니다. 남의 불행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비비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더 자세한 걸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서 손짓 발짓하며 재밌어 합니다. 68세 명자 씨는 더 심한 경우를 봤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같이 다니던 사람이 남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어머, 큰일이네. 무슨 병이래? 하면서 손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놀란 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후로도 계속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좀 어때? 많이 안 좋아? 상태가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시큰둥했고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손을 비비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았습니다. 누가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캐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렸습니다. 야, 너 그거 알아? 하면서 남의 불행을 소문내는 걸 즐겼습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은 가장 나쁜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것보다, 화를 못 참는 것보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남이 힘들어야 자기가 기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남이 불행해야 자기가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순복 씨가 만났던 그 이웃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했습니다. 누가 좋은 일이 생기면 시큰둥했고 나쁜 일이 생기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일을 소문내면서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요새 힘들다더라. 아마 집안이 어려운가 봐. 사실도 아닌 걸 보태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손은 특별한 신호를 보냅니다. 남의 불행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비비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더 듣고 싶어서 손으로 상대를 가볍게 치면서 그래서 하고 묻습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손이 축 늘어집니다.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월을 오래 산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의 본성 중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게 이것이라는 걸.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안 바뀝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명자 씨는 이제 누군가 자기한테 위로를 건넬 때 그 사람의 손을 먼저 봅니다. 진짜 걱정해서 손을 내미는 건지 아니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손을 비비는 건지, 좋은 소식을 전할 때와 나쁜 소식을 전할 때 반응이 다른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절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생겨도 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불행을 기다리고 있고 그걸 즐길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소문을 낼 겁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최선입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보여주는 가장 나쁜 본성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손, 공간과 물건을 대하는 손, 약속과 행동이 다른 손, 화났을 때 거칠어지는 손, 그리고 남의 불행에 반응하는 손. 이 5가지를 보면 사람의 본성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손을 봤습니다.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손, 자기 것만 챙기는 손,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손, 화나면 거칠어지는 손, 남의 불행을 즐기는 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조심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손은 어떤가요? 우리는 늘 남의 손만 봤지 정작 자기 손은 제대로 본 적이 있나요? 73세 광수 씨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진 않았지만 말투는 좀 짧았습니다. 여기요도 아니고 그냥 이것 좀 하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잘 안 했습니다. 광수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종업원이 불편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자기는 함부로 대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69세 인숙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음식을 먹을 때 늘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먼저 집었습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걸 보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좋은 것만 먼저 집어가지? 그때 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했다는 걸. 다른 사람이 하니까 보였는데 자기가 할 땐 몰랐던 겁니다. 그 후로 인숙 씨는 음식을 집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거 내가 먼저 집으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 71세 재호 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호 씨는 에이, 별일 아니야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때는 위로한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재호 씨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별일 아니라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친구한테 했던 말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친구도 그때 이런 기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약한 사람한테 무심하게 대하고 자기만 편하게 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화나면 거칠어지고 남의 불행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좀 시원해하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고 고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삽니다. 자기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68세 선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부끄러운 건 남한테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선희 씨는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무심하게 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로 함부로 한 건 아니지만 태도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부탁하면 귀찮아하는 표정을 지었고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 손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듣곤 했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잔소리가 많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며느리를 보니 알겠더랍니다. 자기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선희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볼 때 판단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봐요. 나는 어땠나 하고요.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건 쉽지만 자기 자신을 보는 건 어렵다고. 남의 잘못은 바늘만 해도 보이지만 내 잘못은 통나무만 해도 안 보인다고.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아프니까 미리 알아보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필요합니다. 내 손은 어떤지,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는 것. 혹시 내가 누군가한테는 피해야 할 사람이었던 건 아닌지, 그 생각을 가끔이라도 해보는 것. 그렇다고 자책하라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따뜻한 손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필요합니다. 광수 씨는 이제 식당에 가면 종업원한테 눈을 마주치고 감사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인숙 씨는 음식을 집을 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재호 씨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가볍게 넘기지 않고 제대로 들어줍니다. 그게 다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의 본성만 꿰뚫어 보려 하지 말고 내 본성도 가끔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좋은 사람 곁에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으려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피하려는 것도 있지만 좋은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한테도 따뜻한 손을 내미는 사람, 자기 것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손, 말한 대로 행동하는 손, 화가 나도 참을 줄 아는 손, 남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는 손. 그런 손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잘못 봤을 뿐입니다. 말만 듣고 판단했고 겉모습만 보고 믿었습니다. 정작 봐야 할 건 손이었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손에서 드러난다는 걸.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손이 거칠면 그게 본성입니다. 아무리 말이 없어도 손이 따뜻하면 그게 진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압니다. 남의 손만 볼 게 아니라 내 손도 봐야 한다는 걸. 내가 좋은 사람 곁에 남고 싶다면 나도 좋은 손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손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뀌지만 조금씩은 나아질 수 있다는 것. 완벽할 순 없어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 수는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람을 만나고 배웁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손을 보세요. 약한 사람한테 어떤 손을 내미는지, 공동의 것을 대할 때 어떤 손을 쓰는지, 약속을 지킬 때 손이 움직이는지, 화가 났을 때 손이 거칠어지는지, 남의 불행 앞에서 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5가지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자기 손도 보세요. 내 손은 누군가에게 어떤 손으로 기억될까요? 따뜻한 손이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손이었을까요? 남은 인생,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 시작은 내 손을 돌아보는 것부터입니다. 남의 본성을 꿰뚫는 눈도 필요하지만 내 본성을 돌아보는 용기는 더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주변에 오늘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두세요. 구독해 두셔야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